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그분이 뭐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40 부정선거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경악하고 있다.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40 부정선거와 관련해 언급을 할 것이며 액션을 할 것이다. 그러니 정성상 감독은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40 부정선거 박살, 이재명, 문재인, 조국 구속, 제2의 4.19 국민대혁명, 제2의 5.16 국민대혁명을 좀 해달라라고 강조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이번 총선 범야권 압승으로 국민의힘은 사실상 힘이 없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부권은 뭐 기본인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님 빨리 쓰십시오, 빨리 쓰십시오 하면은 무엇을 쓸 수 있다? 계엄령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비상대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 여러분들은 그 전광훈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 대통령 최측근 그분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광훈 목사님은 윤석열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한다고 그랬죠. 또한 전광훈 목사님이 한 달 내에 끝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믿고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제2의 4.19, 5.16 대국민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에 선관위 황당 답변 난리가 났습니다. 충격 증거 또 터졌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제가 목 상태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못 나가니까 여러분들 제 목 대신해서 광화문에 나가서 좀 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약 먹고 가면서 병원 갔다 오고 하면서 방송을 해드리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결정적이고 충격적인 증거냐. 이게 저 투표지 위에 보면 검은 점 2개가 보이죠. 저 검은 점 2개는 이번에 선관위 무엇으로 인쇄를 했습니까? 잉크 프린터로, 잉크젯 프린터로 이 투표지를 뽑았습니다. 근데 저기에 나타나는 저 표시는 뭐다? 레이저 프린트로 했을 때, 대량으로 레이저 프린트로 했을 때 나타나는 흔적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번에 또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이거는 처음 봤는데, 와. 여기도 지금 가운데 검정줄이 있죠. 가운데 검정줄이 있죠. 저게 뭡니까? 저것은 바로 당시에 레이저 프린터로 대량으로 인쇄했다는 거죠. 자,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스카이 데일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합니다. 자, 다른 곳에서 온 투표지에서 동일한 토너, 자국, 부정선거의 증거. 자, 서로 다른 지역에서 투표한 사전 투표지에서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위치와 모양의 토너 추정 자국이 발견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지금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대구광역시 영남대 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진행된 11일 오전 2시 30분경 상단의 토너 자국으로 추정되는 오염 흔적이 있는 2장의 충격적인 투표지가 발견됐습니다.
해당 투표지에는 각각 거제시 고현동과 여수시 소라면에 사전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관 외 사전 투표를 한 지역이 고현동과 소라면으로 각각 다른데도 프린트할 때 사전 투표지 위쪽에 검은색 잉크가 묻은 것 같은 자국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발견됐다라며 같은 프린터기에서 출력하다가 생긴 자국이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점검 첫 번째, 디스크젯 방식으로 인쇄되는 투표지에 토너 자국이 묻어 나올 수 있는가? 선거 관계자 전혀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으나 거의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선관위 관계자 다수에게 확인한 결과 이런 충격적인 부정선거와 관련된 투표용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투표지 인쇄 시 토너 자국 등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며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인쇄기가 투표지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잉크의 잔량, 상태 등에 따라 인쇄 상태가 고르지 않거나 약간의 오염이 있을 수는 있다는 선관위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만약 투표지에 후보자 이름이 흐리게 인쇄되어 잘 보이지 않거나 후보자 기호나 이름, 기표란 등의 오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오훼손된 투표용지의 처리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투표용지를 재발급하여 이는 특이사항으로 기록이 됩니다. 사진상 해당 투표용지의 오염을 확인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의 잉크 표시는 인쇄기에 고무 박힌 자국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에 충격적인 투표용지의 경우 해당 투표지에 오염이 있었다면 당시 투표관리관의 판단하에 정상 투표지로 간주해서 관리관 날인을 했을지 여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또 한 번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점검 두 번째, 문제가 된 잉크 자국 투표지가 투표장에서 투표자에게 교부되었고 투표관리관이 이를 날인한 사실이 있는가? 선관위 담당 사무관 한 장씩 꼼꼼히 확인. 우리 투표소에서 교부된 적 없어. 99.9% 확신. 사전 투표지는 투표자가 투표소로 들어올 때마다 본인 신분 확인을 마친 후 한 장씩 인쇄됩니다. 사전 투표 관리관은 사전 투표소에서 일어나는 투표 전반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투표용지 인쇄기 앞에는 발급기 담당 사무원이 앉아 투표지 인쇄를 담당합니다. 해당 투표지가 발급된 여수시 소라면 사전 투표소에서는 사전 선거 기간 동안 관내 4,370장, 관외 746장의 투표지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외 투표지 기준 하루 평균 370여 명이 투표를 하였고 740여 장의 투표지가 발급된 셈입니다. 사전투표소에는 2대의 관외 사전투표지 발급기가 구비되어 있다면 한 대당 하루에 대략 370여 장이 발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제시 고현동의 경우 살펴보면 관내 사전투표지 발급기는 구비되어 있는 5대의 발급기 중 4대가 가동되었고 관외 사전투표지 발급기는 2대가 가동되었습니다. 소라면 사전투표관리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투표지 발급 과정에서 잉크 번짐이나 고무 패킹 자국이 있는 투표지가 인쇄되었다면 이것은 반드시
5회선 투표지로 분류하도록 교육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투표지가 인쇄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지 발급기 사무원이 함께 이를 정상 투표지로 사용할 것인지 새로운 투표지를 발급할 것인지 위헌했을 것이라며 사전 투표지는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들여다보고 나눠주기 때문에 잉크 자국이 묻은 투표지가 나갔을 리 없다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3번의 모의 시행, 이보다 더 작은 잉크 자국도 5회선 투표지로 분류했다. 고현동 선관위 사전투표관리관의 설명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31년차 공무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고현동 사전투표관리관은 잉크 자국이 묻은 투표지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해당 투표지를 사진으로 확인해 본 결과 고현동 투표지에서 다음과 같은 투표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관외 사전 투표지는 발급기 담당 사무원이 1차로 투표 용지 이상 유무를 꼼꼼히 확인한 이후 투표자에게 교부하고 있으며 관외 사전 투표 특성상 오랜 시간에 걸쳐 투표자 한 명 한 명에게 실수가 없도록 기표 방법, 투표용지를 우편 봉투에 넣는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오염이 있었다면 이것을 발견 못하고 지나칠 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00번을 양보해서 관내 사전 투표용지라면 혹시라도 못 보고 지나칠 수 있겠지만 관외 사전 투표용지는 기껏해야 하루에 200명에서 300명 수준이고 그것도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할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자는 많으면 1시간에 200명에서 300명이 몰리기도 하는데 관외는 훨씬 한가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고현동 사전투표관리관은 실제 투표가 진행되기 이전에 모의 시행을 3번을 거친다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투표용지보다 훨씬 더 작은 오염이나 인쇄상의 문제가 있었던 투표용지 모두를 5훼손된 투표용지로 분류했기 때문에 저 정도로 크게 눈에 띄는 오염은 발견 즉시 사무관에 의해 특이사항으로 분류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투표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연습을 철저히 했고 심지어 우리 투표소는 모든 물건을 아끼지 말고 용지나 잉크가 소진되기 전 미리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현동 관외 사전투표소에서 저런 자국이 있는 투표용지가 교부된 적이 없음을 99% 확신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점검 3번째, 오염이 묻은 투표지는 정상 투표지로 간주될 수 있는가? 선관위, 오염되었으니 정규의 투표지 이미 확실한 것은 유효표로 인정. 그러나 정규 투표지 기준 모호, 선관위 일괄 관리 도장은 도용의 가능성도 있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에 대해 투표용지가 5훼손, 축소, 인쇄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 이미 명백한 것은 유효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검은선 투표지 또 등장, 충격 증거 또 터져. 일부 단체는 관리관 난일에 사용되는 도장이 개인 도장이 아닌 선관위에서 일괄 발급하고 선관위가 관리하는 도장이기 때문에 도장 날인이 곧 정규 투표용지임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개인 도장이 아닌 선관위가 일괄적으로 발급하고 관리하는 도장은 얼마든지 도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검은 선 투표지가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투표지 한가운데에 검은 줄이 도드라진 이 충격적인 새로운 증거가 또 터져 나온 겁니다. 이는 레이저 프린터의 토너 흔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인쇄 전문가들은 통상 인쇄 드럼이 깨끗하지 못해 묻어 나오기 쉬운 자국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위심 투표지들이 속출하자 참관인들과 변호인들은 재검표를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점검 네 번째,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투표지에 같은 토너 추정 자국이 어떻게 생각하나? 부정투표지 삽입의 확실한 증거, 전국 동종 투표 발급기 사용, 다른 지역이라도 같은 부위에 잉크 자국 가능. 투표 발급기도 기계이기 때문에 잉크 자국이나 고무 베킹 자국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낮을 수는 있지만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염이 있는 투표지는 위혹의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투표지에 약간의 이상이나 오염이 있는 투표지를 걸러낼 수 있도록 발급기마다 사무관이 배치되어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지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투표지가 발급된 거제시 고현동과 여주시 소라면에서는 잉크 토너 자국이 묻은 투표지를 발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자국이 투표지 발급 장소에서 묻은 자국이 아니라면 개표 분류기에서 묻어 나온 자국일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급된 관외 사전 투표지이지만 같은 대구, 중구, 남구 선거구에서 발견된 만큼 개표 분류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국일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설명. 점검 다섯 번째, 여전히 가시지 않는 의문, 외부에서 투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해 부정선거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선관위가 책임이 가장 커. 해당 투표지를 제보한 제보자는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충격적인 투표지는 외부에 같은 프린터에서 인쇄한 부정 투표지를 투입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표지 발급기도 개표 분류기도 기계이기 때문에 완전 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자국이 있는 투표지라면 소라면과 고현동의 투표관리관이 확인해준 사실과 같이 교부되기 전에 사무관에 의해 걸러졌을 것이고 행여 발견되지 못한 채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투표자가 투표지에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이 이를 그냥 넘어갔을 리 없다는 것이 제보자와 관리관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다른 괴 현상도 불려지고 있고 뭐 많은 것도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정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빼박입니다, 빼박. 이 사진은. 이 증거는 정말 이번 40선거는 부정선거였다라는 확실한 증거이고, 지금 선관위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황당한 답변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번에 터져나온 이 사진도 그야말로 빼박이죠. 그리고 여기에 뭡니까? 봉인지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했던 투표함들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 제보를 주시는 분한테 살짝 들었는데, 지금 민경욱 전 의원님, 또 한교안 전 총리님, 또 이제 정광훈 목사님, 이렇게 지금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온답니다. 또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부정선거 제보 시에 100억, 거기에 이제 10억 공개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광훈 목사님 둘이 똘똘똘 뭉칩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